오늘 배울 부분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이용한 그 풀이법보다 훨씬 많이 사용할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제 증명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엔 이렇게 증명했었거든. 근데 요새는 그냥 그렇게 증명하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더라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a니까 이 2차 방정식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요 좌변이. 그죠? 그러니까 요 좌변과 요 좌변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a에 x의 개수가 모두 1이니까 x 제곱하고 둘의 합 마이너스 붙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x의 개수일 거고 둘의 곱 알파 베타 이게 상수항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시 a까지 분배를 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지금 같은 해를 갖고 2차 항의 개수도 같은 서로 같은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x의 개수인 b와 여기 x의 개수인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아야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건데 마이너스 a로 나눌 거면 a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문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2차 방정식으로 돼 있어요. 2차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에 a가 0이 아니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a가 0이 아니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우리가 굳이 알파와 베타를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알파와 베타의 합은 2차 항의 개수인 a와 1차 항의 개수인 b를 보고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여기 상수항인 c와 여기 상수항인 a 알파 베타 같아야 돼요.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 a로 나누면 알파와 베타의 곱이 a분의 c와 같다라는 결론 정도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생겼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봤으니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파와 베타의 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 그럼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수수는 당연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겠죠. 그 다음 수수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항상 곱셈 공식을 끌고 나옵니다. 항상 곱셈 공식의 변형을 끌고 나와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두 근의 차가 있는데 두 근의 차는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두 근의 차는 공부하는 게 외우는 게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요걸 가지고 구할 거야. 그래서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조금 넘어가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배우거든요. 그때 증명을 위해서라도 요 중간 과정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요거는 3학년 때도 배워요. 3학년 1학기 과정에도 있습니다. 두 수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이렇게
1이면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전개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1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럴 땐 여기다 이렇게 a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x제곱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의 폭이 달라지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2차식의 인수분해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fx가 쉽게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는 방정식 fx는 0의 근을 구하여 fx를 다음과 같이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최고차항의 개수 a를 붙인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 된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 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x제곱 플러스 2x-4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래. 이게 좀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2x-4라는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하는데 복소수를 사용해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4를 인수분해 할 거면 얘를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서 2가 나오는 두 숫자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없단 말이야. 없어.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배웠는데 없다는 거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 없다는 거야. 유리수 범위 내에서 없다는 거고 실수 범위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는 허수 범위 내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지. 다만 찾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걸 찾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이었다면 얘는 어쨌든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실근이든 허근이든 간에. 그죠? 일어나. 네. 실근이든 허근이든 간에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그렇다면 전개해 놓은 x제곱 플러스 2x-4라는 식과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식은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같은 근을 갖는 두 방정식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근 알파 베타만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뭘 사용해 볼 수 있냐? 근의 공식을 사용해 볼 수 있어.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4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알파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베타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해서 여기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x 여기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인수를 하나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라는 인수를 하나 이렇게 갖는 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라도 억지로라도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뭘 사용한다?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 2차 방정식은 꼭 이런 모양새로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사용할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여기 4번 한번 볼게요. 4번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근데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별로 안 중요해.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ABC가 유리수일 때 때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한근 알파를
p 플러스 q 루트 m 이렇게 갖는다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의 모양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야.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쵸?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했어.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도 역시 유리수여야 돼. 그죠? 그런데 알파가 P 플러스 Q 루트 M인데 베타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아니라면 얘랑 더했을 때 이게 안 없어질 수가 있어요. 루트가 안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변은 유리수인데 좌변은 유리수가 아닌 게 되잖아. 그럼 모순이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유리수면 이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죠. 쌤, 그러면요, 만약에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한 근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여기 C 들어간 여기가 만약에 유리수가 아니고 이러면 얘가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쌤이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지난 시간에 한 문제 안 풀어준 거 있었죠? 그거 풀지 말라고 한 거, 그죠? 그거 빨리 펴봐. 앉을 거야? 여기 몇 쪽이죠? 103페이지. 필수 예제 2번. 잘 봐봐요. 자, 필수 예제 2번에 보면은 2차 방정식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를 푸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해설하고 쌤이 조금 다르게 풀 거라서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일단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2고요. 해설은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얘를 1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바꾸시나 안 바꾸시나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인수분해 해서 푸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상수항은 2야. 그리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를요. 이렇게 곱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숫자를 여기다 써놓고요. 곱해서 2가 되는 두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되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게 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된 거죠? 그럼 인수분해 했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의 개수가 루트 2 마이너스 1x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의 개수가 1, 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마이너스 2 1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들고 나눠서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죠? 유리화하면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하면 2 플러스 2 루트 2. 그런데 얘에 의하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이런 모양이 나오면 한 근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나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한 근이 2 플러스 2 루트 2가 나왔다면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야 맞거든. 근데 지금 보면 안 그렇죠. x는 1이잖아. 그죠? 왜? 이게 유리수가 아니거든 이게.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수가 유리수가 아닐 때는 한근이 2 플러스 2루트가 나왔다고 해도 그 켤레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유리수일 때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요 2번도 마찬가지인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 b, c가 실수일 때 실수라는 거는 b, a, c에 이제 루트가 좀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i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루트가 좀 들어갔어도 한근이 p 플러스 qi면 그러니까 복소수가 나오면 한근이 p 플러스 qi라는 복소수가 나오면 나머지 한근도 p 마이너스 qi가 꼭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원리는 더해서 유리수니까 뭐 원리 뭐 계속 유리수니까 뭐 이게 유리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원리는 똑같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켤레근이잖아요. 켤레근.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이거면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A, B, C가 유리수기는 한데 해가 이게 안 나왔어. 그럼 이렇게 안 나와. A, B, C가 유리수가 아니야. 루트가 있어.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또 이게 안 나와. 앞에 모든 조건이 만족돼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이게 시험을 낼 때는요. 이게 유리수가 아닌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굳이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수가 아닌 경우는 이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주고 내지 이 앞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굳이 시험에 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쓸 때는 별로 없다. 별로 쓸 때는 없다. 그냥 적당히 알아둬도 된다. 그렇게 그 정도 레벨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졸죠? 죽으라고? 밥 먹고 와서 필수이제 9번 볼게요. 자,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오히려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보다 훨씬 많이 써요. 일단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알파하고 베타가 내 눈에 보였다. 그러면은 근과 계서의 관계를 쓰겠구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요 맨 앞에 거 분의 요거 해서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요거 분의 요거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네, 여기까지는 빨리빨리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건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찾는 거야. 얘네들을. 요거는 조금 있다가 쌤이 그거를 조금 얘기를 좀 해줄게요. 요거 1번. 1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보다 4알파 베타만큼 작다는 거 알고 있죠? 앞에 곱셈 공식 단원에서 배웠죠? 그래서 2 대입하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플러스 2 해서 6 이렇게 딱 나오죠. 끝났어. 2번 같은 경우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인데 그래서 쌤이 앉아 재민아. 쌤이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할 거면 요걸 사용합니다. 요거를. 왜 요걸 사용하냐면 내가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인수분해 할 때 써요. 인수분해 할 때. 일반적으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는 요걸 사용합니다. 두 근의 합은 2니까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해서 여기 지워버릴게요. 기니까 8 요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하면 플러스 3 해서 11 이렇게 돼요. 3번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3번 일단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요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이걸 전개하면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알파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알파 베타는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여러분들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 지금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요. 라고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 여기다 대입하면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뭘 곱하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데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을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세운다 그랬잖아. 찬서 이해했어? 근데 하나가 알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변한다고요. 얘도 이렇게 변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2로 묶어서 2는 그대로 두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1하고 이거 알파를 잘 바꿔가지고 그러면 얘가요. 이 다항식에 이 방정식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듯한 모양이야.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듯한 모양.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요 방정식과 똑같은 얘한테 x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듯한 모양이란 말이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얘의 x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듯한 모양으로 전개가 되겠죠. 얘가 얘랑 같은데 얘의 x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듯한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니까 그걸 전개하면 얘한테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듯한 모양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 값이 1씩 작아지면 오히려 x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그런 방정식이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여기다 더하는데 왜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키면 이거를
빼서 여기다 넣어. 그랬잖아. 이거랑 같은 원리. 이거랑 같은 원리. 근이 1씩 커졌다고 생각해보면 x가 1씩 커졌어. 그럼 반대로 이걸 빼서 넣어야 이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부호가 바뀌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바꿔서 두는 거야.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수능.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 꽁꽁 딱딱 맞아버려. 다음. 자, 어디에도 없지만 채연이도 요건 알아두세요. 요건 알아두세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채연이 알아요? 오! 은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입니다. 알아요? 근이 역수가 되면 둘이 바뀌어요. 설명해 줄게요. 왠지. 자, 이 정도의 논리는 펼 줄 알아야 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배운 대로. 봐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나타날 거예요. 두 가지.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일단 두 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는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개념. 알파만 증명하면 베타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알파 또는 베타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나는 이렇게 공부했거든. 누가 나를 알려준 적이 없어. 누가 나한테 나는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누가 나 알려준 적이 없어. 내가 스스로 공부한 거라서 알파하고 베타가 똑같아요. 값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알파일 때의 상황과 베타일 때의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로 증명할 필요 없어. 자, 잘 들어봐. 무슨 얘기인지 듣고 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첫 번째 x가 알파일 때 이게 근이잖아.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 참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참이라는 걸 알아. 아, 이거 빠졌다. 단 c가 0이면 안 돼요. c가 0일 때는 안 됩니다. c가 0이면 안 돼요. 그때 c가 0이 아니라면 알파는 절대 0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파에 0을 대입하면 c가 0이다가 참이 돼야 참이 되거든요. 알파가 0이라면 근데 알파 c가 0이 아닐 때만 된다고 했잖아. c는 0이 아니란 말이야. 아,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누어도 상관없겠죠. 알파 제곱으로.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돼요? a. 얘는 b 곱하기 알파분의 1. 얘는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 이게 0이 된다는 거야. 자, 이걸 조금 정리하면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0이 참이라는 거죠. 지금 참인 등식을 계속해서 계산해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x의 알파분의 1을 대입했더니 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거꾸로. 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x가 베타일 때를 증명할 건데 똑같잖아. 알파만 베타로 바꾸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거 이렇게 증명한 거 어디서 봤죠?
두 번 해야 되는데 이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해. 그럼 그냥 같은 방법으로 돼. 유클리드 증명할 때 봤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랑 더하면 얘다. 이거 증명할 때 이렇게 내려서 반 자른다. 얘랑 넓이 같다. 얘랑 합동이다. 그럼 얘랑 같다. 그래서 여기 사각형 넓이 같다. 같은 방법으로 얘랑 얘도 같다. 좌우만 바뀌었잖아. 이렇게 증명한다고. 그러니까 베타일 때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정식이 x는 알파분의 1 또는 x는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 정도 논리는 특히 여기 하고 알파 베타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진짜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걸 보고 방정식에 x에 알파분의 1을 넣은 거네. 그게 근이네. 이렇게 찾는 거. 이 정말 중요해요. 몇 번 하게 될 거야. 내가 1등급, 2등급을 노린다. 그럼 몇 번은 하게 될 거야. 난 한 3, 4등급만 받으면 돼. 그럼 안 해. 안 풀어도 돼, 이런 거. 난 1, 2등급 노린다. 그럼 이거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4번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4번은 이제 이제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어? 2였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는 이제 통분.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분의 얘를 이쪽으로 곱할 거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얘를 이쪽으로 곱할 거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그럼 뭐 금방 나오죠? 밑에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요. 위에는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고요. 얘는 금방 나오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 예제 10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10번에 2번. 재민이 졸려요? 재민이 잠깐 누워서 자요. 네? 자. 할 수 없죠. 뭐 선생님 수업이 재미가 없는데 어쩌겠어요.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고 따분하고 졸린데. 아니 저 지금 근데 좀 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해가지고.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b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래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 자체가 하나는 x가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는 x가 알파 베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 근과 이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여기 개수 1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여기 개수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로 바꿔서 a 플러스 1이 될 거다. 요거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근과 알파 베타를 곱하면 이거분의 이거 2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지금.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요. 알파 베타가 b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집니다. b가 1이네요. b가 1. 요게 b인 걸 알고 있고 요게 a인 걸 알고 있는데 b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a는 2네요. 오케이? 근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두 근인 거야. 그렇게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1번이요. 요거는 사실 아무 내용도 없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필수 예제 11번. 왜 어려워하지? 야, 너 주하나 왜 너 이거 안 됐냐?
상 안 됐냐? 왜 안 됐지? 알았어. 하고 있어. 잠깐만. 1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그러면 이제 두 근을 2알파, 3알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으면 미지수 하나 적어졌잖아요. 아까 알파 베타 했는데 지금은 그쵸? 예. 그래서 2알파, 3알파 이렇게 해서 잡으면 두 근의 합 5알파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k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알파 6제곱이 요거 k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파를 구하는 스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킬. 아유, 저 못 알아듣는 거 봐. 스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K지 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K지 알파가 아니야. 그러면 이 식을 K로 표현하는 게 구하기가 쉽죠. 그죠? K로 표현하는 게 구하기가 쉬워요.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여라 그랬는데 딱 봐야 돼. 아, 이걸 K로 표현하려면 알파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알파는 5분의 K-1이니까 이 알파 대신에 5분의 K-를 대입해야 K만 남고 알파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해해? 무슨 얘기지?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빡세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K니까 K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K로 하려니까 계산이 힘드네. 그럼 그냥 알파로 할래. 그리고 K 나중에 구할래. 이렇게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대충 막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K가 5알파 플러스 1이니까 이 5알파 플러스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이 6알파 제곱 5알파 넘어와서 마이너스 5알파 1 이항에서 마이너스 1 해서 2알파 3알파 안 돼. 6알파 알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알파가 나오니까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여기서 알파는 1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이때 K는 6분의 1 이때 K는 6 이렇게 두 개를 구하라는 거죠. 왜냐면 모두 구하는 거니까 모두. 그 다음에 밑에 두 근의 차가 2다 그럴 때는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 또는 알파 마이너스 2로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야 이거 봐. 필수예제 12번에 2번. 야 1번. 필수예제 12번에 1번. 봤어? 나 답 안 봤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쵸?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알려줬잖아요. 그쵸? 네.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죠. 요건 그지 같네 이거. 왜 이렇게 내? 그러면은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뭐냐면 쌤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수학 좀 한다. 내 수학 좀 한다 싶은 애들은 이거 다 외워요. 이거 A에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요게 2차 항의 개수가 A고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모양인데 요거는 인수분해를 한 거고 요거 전개하면 A 앞에 놓고 x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둘의 합 x 플러스 붙이고 둘의 곱 끝내면 돼. 두 개 다 외웁니다. 보통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외워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2라는 거냐 알잖아. 그죠? 이거 아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랑 이거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근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근을 합쳐서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두 근의 합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건데 이거랑 이거가 두 근이란 말이야. 그걸 더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두 근이 요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다 넣고 싶은 거야. a는 필요 없어. 왜? 1이라고 했으니까. 예. 나 이거만 구하면 돼. 이거만 구하면 되니까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제곱에서 이거 2배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이거는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이거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1이야. 근데 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4 요거 방금 구했어.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1 해서 8만 딱 써주면 2차 방정식 찾았어. 어렵지 않게.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정도는. 요거 13번은 아까 다음을 2차식의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그랬을 때 근해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 한다 그랬죠? 네, 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4번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무식하게 푸는 방법과 간지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써볼게요. 둘 다. 자 일단 2차 방정식 fx는 0. 이 f가 함수가 아니에요. 이 f가 함수가 아닙니다. 이 fx가 함수야? fx가 함수야? 왜 아니야? 함수야? 너무 정확한데?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함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죠. 찬서가. x값이 정의되면 그에 따라서 y값이 대응을 해주는 게 함수예요. x가 정의됐어. x가 3이야. 근데 이 3에 뭐가 대응할 거냐는 함수가 정하는 거죠. 나는 3에서 5를 빼고 제곱을 할 거야. 내가 함수인 거야. 내가 함수야. 나는 3에서 5를 빼고 제곱을 할 거야. 그럼 4를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3에다 4를 대응시킬 거야. 그래서 나는 x-5의 제곱이라는 함수야 내가. 그래서 네가 3이야? 그럼 내가 너한테 4를 대응시켜 줄게. 네가 1이야? 그럼 내가 5 빼고 제곱할 거니까 16을 대응시켜 줄게. 그래서 x하고 y를 대응시키는 게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f가 뭘 하냐면 찬서 굉장히 정확히 얘기했는데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거를 f가 막 계산을 합니다. f라고 계산하기로 된 약속이야. f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하고 정한 약속인 거야. 그 약속대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시계값이 나와요. 정해진 시계값, 어떻게 하기로 한 시계값. 그걸 그냥 놔두면 함수가 아닌 거야. 걔를 y로 해줘야 함수가 되는 거죠. 걔를 y로 정해줘야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둘이 너가 x, 너가 y 대응해 이렇게 해줘야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정확한 개념은 변수 x값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y값도 결정되는 x와 y 사이에 관계를 나타낸 식이 함수인 거죠. 관계를 나타낸 식.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좋습니다. 하에서는 다시 또 함수를 공부해야 되니까. 얘만 있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얘가 있어줘야 함수가 됩니다. 얘가 있어줘야 함수가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방정식이 돼버려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진짜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운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y가 없으면 함수가 아니구나. 0을 집어넣으면 방정식이구나. 앞으로는 여러분한테 방정식을 줄 때 fx는 0이라고 주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안 좋잖아. 알겠지?
이렇게. 예.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fx가 x에 관한 2차식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일단은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좀 잡을게요. fx를 이렇게 좀 잡을게요. 그랬더니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구나. 이런 얘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지금 이거를 fx라고 하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인 거잖아요. fx를 이거라고 하면 이게 아니야. 이거라고 하면이라 해서 내가 정한 거야. 근데 왜냐면 여기 뒤에 보니까 두 근의 합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할 건가 봐. 그래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은 거야.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fx는 요런 2차 방정식인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 5x-7이라는 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0인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f 5x-7은 x 대신에 5x-7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 곱하기 5x-7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5x-7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게 0이 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게 0이 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랑 곱해서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상황 똑같아요. 그죠? 아까처럼 5x-7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돼야 되니까 5x는 알파 플러스 7 여기 숫자도 이런 거 잘 봐봐. 이런 거 여기랑 잘 봐봐. 여기랑 5로 나누면 x가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됩니다. 이게 한근인 거야. 이게 이 방정식의 한근인 거야. 이게. 그럼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상황은 똑같을 테니까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니까 둘을 더하면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겠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니까 5분의 20해서 두 근의 합은 4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이건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저게 무식한 방법이라고? 더 논리적인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더욱더 논리적인 방법. 한번 가봅시다. 다른 풀이 2. 자, 두 번째 풀이는 2차 방정식 fx는 0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입니다. 그럼 난 진짜로 정말 내가 답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암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암산이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요. 알파 베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많아야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잖아.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럼 잘 들어봐. 지금부터 잘 들어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알파를 대입하면 0이 참입니다. 이거 참이에요. 이 참이야. 베타를 대입하면 0이다. 이것도 참입니다. 참이에요. 그런데 이 f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계산을 하기로 한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약속. 그죠? 함수가 아니고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똑같은 약속을 5x-7한테 했더니 0이 됐대요. 그 똑같은 짓을 5x-7한테 했더니 0이 됐대요. 잘 생각해봐. f는 2차 방정식을 나타내는 약속이야. f가. 그죠? 그러면 f에 대입해서 0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알파하고 베타.
그거 두 개 말고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0이 안 된다고. 그죠? 다른 알파, 베타 말고 딴 걸 막 감마, 델타, 뭐 T, S 집어넣는데 0이 되면 얘는 근이 두 개가 아니야. 4개, 5개가 되는 거야, 근이.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2차 방정식 근 많아 두 개야. 알파, 베타밖에 없다고. 근데 5x-7을 넣었는데 0이 됐다는 건 뭔 소리야? 5x-7이 알파 아니면 베타란 소리야. 아니면 0이 될 수가 없다고. 알파 아니고 알파하고 베타 아니면 F랑 해가지고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5x-7을 넣었는데 F하고 만났는데 0이 됐대. 그럼 5x-7이 알파니 베타인 거죠. 그죠? 그 이거 넘기고 5로 나누면 X가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플러스 베타를 6이라고 하면 네가 알파지. 넌 알파 말고는 될 게 없으니까. 넘기면 아, x가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5분의 베타일 때도 똑같을 테니까 베타 플러스 7이네. 끝났어. 벌써. 여기로 왔잖아. 한 줄 만에 마지막 줄로 왔잖아. 얘가 시험에 안 나오면 선생님 은퇴할게요. 아, 야, 이거 너무 크다. 야, 이거도 피자 3판 쏠게요. 피자 3판. 네, 피자 3판 쏠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네가 알파가 되든 베타가 되든 두 가지밖에 안 돼. 다 배운 것 같은데요. 야이씨. 이 켤레근은 좀 쉬워요. 필수 이제 15번 켤레근은 되게 쉽습니다. 1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이거 봐. 유리수라고 꼭 이렇게 줘요. 유리수가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여야 되죠. 그럼 두 근 다 나왔잖아. 그쵸?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6. 두 근의 곱 7, 2, b니까 b는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써서 네, 요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밑에 해설도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푸시면 풀 거예요. 네, 오늘은 126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